안녕하세요.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포터즈 나나랜드 1기 이종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겪을 수 있는 정신질환들은 정말 다양한데요. 저는 그 중에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 2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청소년기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기억들과 이유 없는 방황심에 방황했던 모습들이 떠오르는데요. 개인차는 있지만 여러분들도 분명 방황하고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기억들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유난히 청소년기에 이런 경험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 이런 형성과 깊이 관련 있는 정체성 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소년기의 사람들은 학교와 같은 단체에 들어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같은 주변인들과의 대인관계 형성, 인정욕구의 발현 등의 이유로 대외적인 성격인 가짜 자기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격과 반대로 집과 같은 개인적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진짜 자기상은 대외적인 가짜 자기상과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춘기나 질풍노도의 시기가 바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 나가면서 자신의 성격을 형성하는 시기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성격은 성인이 되었을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를 인생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뉴스에서 중1을 넘어 대입병이 유행이다 라는 말이 나오곤 하는데,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교 2학년 때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자란 청소년들이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 뒤늦게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때 혼란을 겪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정체성을 확립하는 청소년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여러분들도 짐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느냐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인데, 먼저 올바른 정체성 성취를 위해서는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고뇌하고 탐색하는 위기의 시기를 겪어야 한다는 점, 또 하나는 고뇌와 탐색해서 알게 된 정체성을 생활 속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점, 이 2가지 점이 모두 확립되어야만 바르게 정체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요인과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고 유지하려는 요인, 이 2가지 요인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올바른 정체성 확립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탐색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탐색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또래 친구들과의 우정이 있습니다. 편한 상대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공유하는 행위는 긍정적인 정체감 탐색을 가능케 합니다. 2번째는 부모님들의 역할인데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문제들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는 발판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대외적인 활동들로 지친 자녀들을 위해 정서적으로 안정지대를 만들어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독립성을 길러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정보는 청소년기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성인에 비해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학업 스트레스나 친구 관계 등의 요인들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들의 정신질환별 환자 수 1위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은 정신적인 감기이다 라는 말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쉽게 노출되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네요. 청소년기 우울증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체성 확립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또래 관계 간의 갈등이나 부모와의 갈등, 학업 진학 스트레스 등 그 원인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청소년기 우울증의 특징으로는 우울한 감정을 2주 이상 호소하거나 집중력 저하, 수면 및 식욕의 변화,
자기 비판 사고 증가, 에너지 상실, 친구에 대한 흥미 상실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 증가, 중증의 경우 자살 위험 증상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 중 청소년기에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분이 갑자기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말수가 줄어들거나 잠을 잘 못 자고 있으면 청소년기 우울증일 수 있으니 각별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시각으로 자녀의 기분을 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기에 편한 분위기에서 자녀와 직접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가족의 민감한 반응과 관심이 청소년들의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 우울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증상이 보일 때 가능한 빨리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가족이나 또래 친구 등이 우울증을 호소하는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감이나 이해를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청소년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기분을 환기시키는 방법 또한 효과적이지만, 여기서 단순한 권유가 아닌 강요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울증은 하나의 질병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지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증상을 호소하는 당사자에게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식의 조언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정보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청소년들은 예민하고 충동적이며 평소와는 다르다고 느끼시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호르몬 변화나 신체적인 변화 등으로 인한 하나의 성인이 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자녀분들이 앞서 설명드린 증상을 호소한다면 저희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을 하셔서 다양한 전문적인 상담과 우울증 치료법 등을 안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포터즈 나나랜드 1기 이종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